안녕하세요. 니하의 류기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상급 작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격 조사 더입니다. 단어 띠디 알죠? 남동생.高兴 기쁘다 즐겁다죠. 笑 웃다죠. 문제 볼게요. 弟弟笑了高兴的. 자, 주어. 명사나 대명사가 대부분 주어로 간다고 그랬죠. 주어 왔어요. 동사가 수로죠. 高兴的 이렇게 되는 거예요. 高兴的笑了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조사 더예요. 중국어에서 조사의 역할은요, 신분증의 역할을 해요. 무슨 얘기냐? 중국어의 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격조사, 동태조사, 어기조사라고 나눠요. 여러분들 격조사 하면 우리말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중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필요 없어요. 왜? 주어는 맨 앞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도 필요 없어요. 왜? 목적어는 수로 뒤에 나오니까.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세 개의 격조사가 있는데 중국어에는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복격조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조사를 쓰는 거냐? 이 조사는 문장을 보는 사람들한테 저 관형어예요 라는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더가 붙음으로써. 부사격조사는 이 더가 붙음으로써 저 부사어예요, 수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복격조사 더는 정도보 요새는 이제 정태보호라는 말로 많이 나오죠. 정도보호와 정태보호 사이에 들어가서 저 보호예요, 수로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동태조사는 러적구어가 붙어서 이 동작의 상태가 완성태냐, 지속태냐, 경험태냐를 알려주는 거고, 어기조사라는 건 마가 붙으면 몰라서 묻는 거, 바가 붙으면 뭐 명령형,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알려주는 게 이 조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가 붙은 이유는 얘는 수로가 아니다, 부사어다. 주어와 수로 사이에 쓰인 부사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쌍음절 형용사가 단음절 동사를 수식해주는 경우, 앞에서 수식해주니까 부사어죠. 형용사 부사인 경우에는 더를 필요로 해요. 어떨 때? 강조 또는 이미 발생한 동작을 나타낼 때는 더를 필요로 한다.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한 글자짜리 동사를 수식해 줄 때는 더가 필요하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한 글자짜리 동사를 수식해 줄 때는 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건 부사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두 글자짜리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에는 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귀찮으면 다 써도 돼요. 근데 어떤 문장들 보면 안 써요. 타만 논리 쉐시. 그들은 노력하여 공부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어떤 문장, 어떤 책에서는 안 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한 글자짜리 동사를 수식할 때는 써준다.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두 글자짜리 동사를 수식해 줄 경우에는 안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풀어봅시다. 명사, 주어, 동사, 수로. 여기에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한 글자짜리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 강조, 이미 일어난 일이나 강조니까요. 웃었습니다. 러가 붙었으니까 가오싱더, 더가 붙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명사 관형어입니다. 简单 간단하다죠. 考试 시험도 되고 시험을 보다도 돼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比较 부사는 비교적이라는 뜻을 쓰고 동사는 비교하다라고 쓰여요. 문제 보죠. 자, 더가 붙었으니까 주어나 목적 앞에서 관형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여기서 명사 뭐 있어요? 카오스밖에 없어요. 물론 동사도 될 수도 있지만 명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카오스. 형용사고 동사예요.
그런데 简单 비자 그러면은 말이 좀 이상하죠. 간단하게 비교했다. 오전에 시험은 간단하게 비교했다. 이상하죠. 그러면 얘가 부사로 쓰이면은 얘가 형용사라고 그런다면은 비교적 간단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上午的考试比较简单. 上午的考试比较简单. 여기서 포인트는 上午더예요. 자, 주어나 목적어 앞에 쓰인 조사 더는 관형어를 나타내주는 표시예요. 조사는 신분증이다. 이게 붙어 있으면 무슨 어다? 관형어다. 주어나 목적어 앞에 쓰인다는 거예요. 소속,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관형어는 조사 더를 써야만 해요. 관형격 조사 더를 써야만 한다. 病人的心脏, 환자의 심장.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렇죠? 소속, 누구의, 의의 뜻이죠. 明天的会议, 내일 회의. 广州的天气, 광주의 날씨. 이럴 때는 소속 시간 장소를 나타낼 때는 더를 써야 한다. 그렇지만 성질을 나타낼 때는 안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 지도, 中国地图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中国朋友 그러면 중국인 친구예요. 근데 中国的朋友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의 친구, 예를 들어서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 이런 식으로 더가 들어갔을 때 뜻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소속,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관형어는 더를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病人的心脏, 明天的会议, 广州的天气, 소유, 의를 나타내는 것들은 대부분 들어간다. 다시 풀어봅시다. 가 붙었으니까 관형어로서 주어나 목적어 앞에 놓인다. 주어는 이 중에서 명사, 동사도 되지만 명사를 갖다 명사로도 쓰이는 카오스를 갖다 놓으면 된다. 오전의 시험은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해봐도 알잖아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간단히 비교했습니다. 아니죠.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비적, 简单 이런 형식으로 된다는 거죠. 풀어보세요, 여러분. HSK는 기출문제를 응시해 주대요. 왜?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을 택해요. 이미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출문제를 주로 푸는 이유는 단어도 익히고 문장 규칙, 문법 규칙도 익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다시 출제됐을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비교문 ULI 유해입니다. 하나 보기로 하죠. ULI 유해. 더욱더, 점점. 变, 변하다, 변화하다죠. 城市, 도시예요. 명사. 环境, 환경이고요. 문제 봅시다. 러 끝에다 놔주면 되죠. 자, 명사, 주어. 관형어를 가진 주어가 됐죠. 变더, 정태보죠. ULI 유해 하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변했습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또 환경, 变得越来越好了. 자, 越来越는 앞에 A는 갈수록 비하다 이렇게 돼요. 学习外语的人越来越多了. 즉 뒤에 수로를 수식해 주는 거죠.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라인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줘요.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집니다. 갈수록, 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유엘라이 유에가 수로 앞에 놓이는 부사어로만 쓰일 때는요, 이때 수로는 형용사나 심리상태, 진장나 형용사나 심리상태를 나타내지 동사가 오면 안 돼요. 这里的环境越来越改变了. 이런 식으로 동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정도가 더 강화됐음을, 심화됐음을 나타내기에 다른 정도 부사, 쉽게 흔히나 十分 이런 수식을 받지 못해요. 특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天气越来越十分热了 혹은 天气越来越很热了 이러면은 틀린다. 왜? 越来越는 정도가 점차 심화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정도 부사나 정도보, 수량보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발전이나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문장 끝에 러를 붙이면 돼요. 티엔 유엘라 유에 헤일러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이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보면 러가 붙은 이유가 발전이나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어는 관형어를 가진 명사, 여기 이 도시의 환경이 주어가 되겠죠. 더욱 좋아졌습니다. 비엔더 정태보호인데 더 조사 더를 가지면서 뒤에 부분이 보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SVC의 문장, 보호를 갖는 문장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기억해야 할 거는 러가 붙으면은 변화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고 발전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유엘라 유에는 유엘라 유에 很好 이런 거 정도부사를 쓸 수가 없다는 거고, 뒤에 오는 유엘라 유에 뒤에 오는 거는 형용사나 심리동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돼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목적어를 2개 갖는 동사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숭, 보내다, 주다, 선물하다죠. 위, 존댓말로 우리말에 분이란 뜻으로 쓰여요. 리우, 선물이란 말이죠. 이 성은 여러분들 알죠? 의사. 자, 봅시다. 역시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니까 주어나 목적으로 와야죠. 나 왜 사람을 뜻하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명사는 의사밖에 없어요. 의사선생님. 그 의사선생님은 자, 목적어 명사라고 그랬죠.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숭게이타 그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타는 간접 목적어고 이걸 리우는 직접 목적어죠. 동사에는요, 목적어를 안 갖는 동사도 있고 목적어를 하나만 갖는 동사도 있고 목적어를 2개 갖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럼 2개를 갖는 동사들이 무엇이냐? 게이, 숭, 자오, 거슬러주다의 뜻이에요. 이때는 찾다의 뜻은 목적어를 하나밖에 안 가져요. 돈을 거슬러주다 할 때 자오, 저, 환, 하이라고 안 읽어요. 돌려주다, 환, 징, 술을 권하다, 징인 이 배에 당신에게 술 한 잔을 권하다라고 하죠. 지에, 빌려주다. 이건 빌리다의 뜻도 있어요. 주능형 동사가 목적어를 2개 가져요. 받는형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2개 갖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我给他一瓶药水 나는 그에게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죠. 그 다음에 뒤에 물약을 한 병 주었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뒤에 온다. 즉 영어의 사형식 문장이 되죠. S 플러스 V 플러스 IO, DO의 문장이 된다. 타숭워 그는 나에게 간접 목적어가 먼저 왔죠. 이자 짜오샹지 카메라 한 대를 선물했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 직접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목적어 그냥 오면 되는데 왜 여기다 게를 붙였느냐? 동사 플러스 게 플러스 쌍목적어의 형태가 중국어에서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목적어의 이동 방향이 확실할 경우에 무슨 얘기냐? 내가 빌렸는지 빌려주었는지 모를 때는 게를 꼭 붙여줘야 돼요. 지에게인이 이바이콰 당신한테 100원 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야지만은 주는 게 목적어가 확실히 책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게 확실할 때는 다숭게이워 이번수 해도 되고 다숭어 이번수 즉 게이가 없어도 의미상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중국어 언어 습관 중에 게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숭게이타 즉 숭이라는 단어는 동사는 목적어를 2개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놔봅시다.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항상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해준다. 그런데 이렇게 나처럼 특정인을 가리게 해줄 때는 주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나머지 명사는 목적어로 간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목적어를 2개 갖는 숭 혹은 숭게이가 들어와 준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 예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기타, 기타, 그 외에 이런 뜻이죠. 반, 반여, 조, 그룹, 정지, 성적이에요. 디가오, 명사로
제고, 향상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제고시키다, 향상시키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목적어 아니면 주어예요. 왜? 관형어 플러스 명사니까. 주어로 나봅시다. 그 다음에 수로 쓸 수 있는 거 요나 헌따인데 일단 요 놓고 보면은 주어와 수로 사이에 예라는 부사가 부사어로 쓰인 거죠. 그럼 다른 반의 성적도 매우 크게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지다반더 정지 예요 헌다 디가오 여기서 디가오는 명사로 쓰였다고 보죠. 매우 큰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관건은 얘가 어디다 놓이느냐는 건데요. 얘는 우리말의 도예요. 얘의 해석 방법은 주어가 다를 때는 주어 뒤에 당신이 가면 나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애당초서부터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요. 타 후이소 한위, 예 후이소 잉위. 그는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여기 주어는 역시 타죠. 영어도 할 줄 압니다. 즉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영어 뒤에 도를 붙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지난주에 향산을 등산했고 파는 등산이죠. 이번 주에도 저星期, 상星期는 시간 명사가 취라는 수로 앞에 쓰였으니까 시간 명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거예요. 자,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죠. 주어는 같죠. 뭐가 달라요? 얘하고 얘하고. 부사가 달라요. 지난주, 이번 주. 그러니까 이때 해석은 이번 주에도 같습니다. 라고 부사에 도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해져요. 모 대기업의 중국어 강의를 나갔던 친구가 수강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도 전화를 걸었습니다와 그는 전화도 걸었습니다를 중국어로 장문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장문할래요? 그도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전화도 걸었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이 예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관형어 플러스 명사니까 주어 아니면 목적어다. 수로는 요다. 주어와 수로 사이에 부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얘가 명사니까 목적어로 가죠. 그렇죠? 동사나 명사라고 그랬죠. 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형어다. 그래서 관, 주, 부, 술, 관, 목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관형어, 주어, 부서, 수로, 관형어, 목적어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아까 내준 문제요. 1번과 2번 문장을 어떻게 중국어로 장문할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해보세요. 이해라는 거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만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우리말과 중국어의 차이점이죠.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